혹시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네, 매일 보고 있죠. 네. 제가 조선일보 갖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 정치권의 못난 반일. 네. 지금 정치권이 그리고 이게 그 일면만 이렇게 일면 사이드톱에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일면만 그런 게 아니라 펼쳐서 지금 2, 3면이 다 지금 이렇게 일본 관련된 소식이죠. 보도로 네. 꽉 차 있습니다. 뭐 한국과 일본이 사실 그 서로 경제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게 3면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 교류, 그 일본의 그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도 소개하고 K-팝과 J-팝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선일보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반일로 퉁치는 게 아니라 지금 심각한 역사 왜곡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문화교류, 네. 경제교류 누가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예, 해야죠. 그리고 아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저 때문에 일본 여행 제일 많이 가는 나라 맞아요. 국민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우리 딸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렇게 교류하는 겁니다. 다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벌어졌던 일본의 만행, 우리 말을 뺐고 우리 글을 뺐고 저희 아버지가 1931년생이신데 네, 일본 놈들이 그 당시는 네, 그 당시에는 예, 저희 아버지의 워딩이에요. 집에 있는 녹그릇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숟가락. 예. 그냥 뺏어간대요. 그 항의하면 아니 숟가락 뺏어가면 뭘 밥 먹으라는 거냐라고 하면 맞았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예. 근데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다 계세요. 강제노동 피해자들 계시죠.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살아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생존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게 정치권의 못난 반일. 이게 친일이냐 반일이냐. 그래서 친일하자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말을 비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네. 조선일보의 못난 친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역사 인식과 저변의 인식들을 수준 낮게 오히려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일본과의 교류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과거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수많은 여론조사라든지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 온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올라간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저도 웹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취재하면서 많이 봤었는데 하지만 과거사 인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윗세대만의 인식이 아니라요. 지금 세대들은 이게 단순히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 혹은 어떤 정의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든지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젊은 세대한테는 없습니다. MZ 세대들이 겪었던 과거의 일본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문제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대 공통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마치 뒤섞어 가지고는 비판하는 과거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반일이라고 퉁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좀 못났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본 하나 없이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제가 기가 죽네요. 아유 무슨 말씀? 우리 박형광 기자님도 말씀하시면 예, 일가견이 있으시죠. 예, 충분히 많은 정보와 근데 저는 취재에 있어서는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정말 성실하게 꼼꼼히 취재하는 기자 제가 보증하는 기자인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젊은 세대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조선일보의 기사의 맥락과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반일, 친일 이런 거는 어떻게? 사실 제가 그렇게 젊진 않아요. 생각보다 안 젊다. 생각보다 안 젊어요. 그래서 MT 하지만 제가 어릴 네. 때만 해도 사실 반일 감정이 엄청 강했고 그 지금 한일 축구전 하면은 그렇게까지 지금 MZ 세대들은 큰 관심은 없거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이거 네. 무조건 이겨야 된다. 네. 거의 목숨 걸고 싸운다. 예, 예. 응원도 목숨 걸고 응원한다. 뭐 그런 정도의 예. 수준이었는데 지금의 세대들은 가령 뭐 저희 조카 뭐 초등학생들 뭐 조카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고 저희 조카도 뭐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K-팝을 J-팝,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의 어떤 아이돌, 그리고 일본 특유의 문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 시장에 진출은 했지만 그렇게 뭐 크게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동등 비교하면서 마치
우리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본을 배격하거나 그리고 무슨 그 교류를 차단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반일로 착각하게 보도하면 안 된다. 예, 이러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 친일 행위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직이나 공공기관 진출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부정하는 사람도 처벌해야 된다. 이제 관련된 과거에 이제 역사 왜곡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김용민 의원이 추진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끈했다고 봐야 될까요, 조선일보가? 네, 다만 이제 법적으로 어떤 역사적 인식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트리키한 부분들은 네. 있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 영역으로까지 가기보다는 정치권으로서 충분히 논쟁이 되고 그런 분들을 정치권 시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는 방식이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잘못된 망언이라든지 팩트 자체가 틀린 독도 영유권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은 네. 자연스럽게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금 굉장히 조선일보가 어떤 면에서 좀 눈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처지에서는 그런데요. 예. 국민의힘 논평만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거의 이야기가 없어요. 네. 특히나 광복절 행사와 관련해서는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이 문제다라는 식의 민주당 탓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이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반일몰이를 하고 있다라고는 국민의힘조차도 논평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어서 굉장히 입 다물고 있는 국민의힘을 또 비판하는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기도 예,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은 보더라도 국민의힘을 준엄이 꾸짖는 겁니까, 예,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예. 용산과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결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라고 다르다. 볼 수 있는데 예. 국민의힘 처지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게 예. 지금 조선일보가 어떤 부분에서는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일보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친일했던 신문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아일보만 하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결이 아니다. 한동훈, 이재명은 둘 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의견 통일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디서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지라는 식으로 일종의 한동훈식 선긋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박경환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 취재가 더 잘 된다고 하시니까 국민의힘 최근 저 분위기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네. 뉴라이트 사관 갖고 있는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씨 임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이랑 한동훈 대표랑 한 번에 퉁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은 제가 취재를 해보면 네. 한동훈 대표랑 그 다른 타 의원들, 그러니까 소수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가깝지만 네네. 다른 의원들은 대부분 한동훈 대표와 좀 거리가 있다. 생각의 거리가. 이따가 또 좀 얘기할 텐데. 네네. 그래서 퉁쳐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친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네. 한동훈 대표는 조금 돋보이고 싶어하는 당연하겠죠. 신임 대표기도 하고 본인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네네. 당연히 본인은 조금 다른 결의 사람이다. 예. 합리적인 보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거 이미지 정치예요. 그러면 진심이 아니라. 그 대부분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와 그렇게 가깝지 않은 의원들의 평가가 예. 본인이 좀 돋보이려고 한다. 예. 그러고 싶어 한다. 예. 그래서 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평가가 좀 대부분이긴 그렇군요. 합니다. 네. 돋보이고 싶은 욕심은 김건희 여사가 많았었는데. 모두에게 사실 뭐 예. 정치인 모두라면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라고 예. 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돋보이고 싶은 욕심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그것을 명확한 자기 언어로 그리고 자기의 가치와 생각을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 국면에서도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정치적으로 아직 물음표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이제 장윤선 진행자께서 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는 김태효 1차장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이재명 한동훈 대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네네.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거든요. 늘 제3자적 관점.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잘 표현을 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대포폰 정치다, 전원 정치다 이렇게 전원 이야기한 바가 정치, 있어요. 대포폰 정치. 전형적으로 검사식 정치라고 하는 네. 것인데 내 의견이
사안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네. 이렇게 전해지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예. 하는 게 정치인이라면 좀 바꿔야 될 말 습관 혹은 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주로 그것도 기자식 화법이긴 하죠. 뭐라고 알려졌다, 네. 전해졌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뭉개고 물타는 식으로 네. 이제 본인의 논지를 전하는 방식이기는 한데 왜요 관계자들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 있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역사관이라고 하든지 그렇습니다. 아주 논쟁적인 이슈에서 본인 생각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런 의견이 많다더라. 그건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집권 여당의 대표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화법을 바꾸실 필요가 있거나 혹은 정책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이 그 친일 매국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좀 구분해서 항상 대응을 했었던 겁니다. 이것은 뭐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관계없이 모든 대한민국 정부가 역사를 관통하면서 해왔던 것은 이 그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 배상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지난번에 있었던 그 8.15 광복절에도 기시다는 그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봉납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일본 정부의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야스쿠니 신사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냥 도발을 해오고 있고 여전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뭐 다케시메라고 요구를 하지 않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역사 교과서의 일제의 만행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고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국인 한국 정부가 그냥 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문화적으로 일본하고 친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경제 교류 너무 당연하지만 이 역사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단지 신치호 선생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반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대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공정과 정의의 감각이라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야지 그걸 단순히 과거팔이라고 이해하는 네. 게 굉장히 이 사안을 잘 못 이해하고 예,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적확한 예.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과거팔이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뭐 정치적인 쟁점으로만 삼아서 네. 정쟁의 이슈로만 만들어가지고 갈 문제는 아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면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가 피해봤던 것에 대해서 사과도 받아내고 배상도 받아내야 되는 거 너무 늦었죠. 네. 예, 너무 늦었습니다. 내년이 80주년입니다. 광복에 너무 늦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문제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 넘어 70 가더라도 계속 이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과방위 세 번째 방송장악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고 이용마 MBC 기자 5주기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10시부터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누겠지만 이용마 선배 기억하시죠? 예, 저도 네. MBC 취재했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건강하고 그러니까요. 소위 말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MBC 기자셨던 면도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뿜뿜하고 예.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참 그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언론학도로서 네. 이 상황을 많이 지켜봤었죠. 네. 그리고 방송으로 보면서 저런 분 멋있다. 저렇게 되고 싶다. 물론 뒷면은 모르겠지만 이면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할 때도 이용만 선배하고 뭐 많이 이제 그 취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이게 정말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MBC 장악을 위해서 네. 일로 매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수많은 이슈들이 좀 다뤄지겠지만 정말 기습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 새로 오신 이준수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속기록조차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으면서 1시간 반 동안 무려 83명인가요? 네. 해당하는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했다는 건데
대단하십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냥 83명을 싹 다 보신 거예요. 미리 준비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좀 지적을 했었었는데 네. 굉장히 이게 정해진 어떤 수순에 따라 가지고는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정쟁화되는 것으로 좀 비치는 게 가장 좀 속상한 포인트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민주당 편이냐 국민의힘 편이냐가 아니라 언론 자유와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이게 마치 어떤 정치적인 쟁점으로 자꾸 비화되면서 이 문제를 싸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계속해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MBC 구성원들 사이에서 제가 느끼기엔 좀 학습된 무력감 같은 게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KBS의 박민 사장이 바뀌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앵커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건의 사유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절차조차 없이 바꿔버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KBS 안에서 파업이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 물론 안에서 싸우시는 예. 여전히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계시지만 예. 그 힘이 미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들을 보고 이제는 MBC 안에서도 사실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렇게 하고 네.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예. 당장 추석 특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안에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주 방송 다음 주 방송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주 방송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주는 아예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의 네. 그 뭐라고 할까요? 이 학습된 무기력과 공포 혹은 뭐 체념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부가 가장 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저도 더 라이브 출연을 그러셨죠. 했었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일방이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요. 잘 나가던 프로그램의 폐지를 통보하고 저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에서는 열심히 싸우는데 이게 폭발력을 네. 가지고 세게 했더라면 아마 국민들께서 저 노동조합 하시는 그 기자, 언론인들을 지지하면서 국민들이 지켜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워낙 험하게 KBS, MBC가 싸웠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거죠. 면이 구성원들이 있어요. 엄두가 안 나는 이런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오늘까지 하는데 갑자기 당신 내일부터 하지 마라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대중과 함께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누구 맘대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뉴스 사이킥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다음에 다시 정권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그럼 내가 바뀌었으니까 방송 사람들 너네 바로 다 나가. 바꿔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예. 했을 경우에는 진짜 그냥 방송 자체를 사유물로 생각한다는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언론이 자존심 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어느 개인의 특정인의 소유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꺼번에 물건 팔아치우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MBC 구성원들 지금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